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뉴스 시작합니다. 오산시가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관광시설이 운영 2년간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오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먼저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 내산미동에 있는 미니어처 빌리지입니다. 원래는 서울대병원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병원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산시가 그 대안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며 지난 2021년 11월 조성한 곳입니다. 건립비는 180억 원. 11,900제곱미터 부지에 건축 면적 3,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전 세계 유명 도시를 축소한 모형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만 해도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이 시설은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내 직원과 관리 직원 등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에 들어간 예산은 총 8억 원. 하지만 수입은 4억 6천만 원에 그쳐 3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2022년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가 나는 건 저조한 입장권 판매량 때문입니다. 연간 최소 14만 명은 방문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 방문객은 7만 명 남짓이다 보니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 적자폭을 메우려면은 단순 계산으로 14만 정도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인원이 안 왔으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들인 돈에 비해 재기등을 못하고 있는 시설은 미니어처 빌리지뿐만이 아닙니다. 오산동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오산시가 지난 2021년 12월 총 223억 원을 투입, 하수 처리장에 지붕을 덮어 만든 곳입니다. 오산 시민뿐 아니라 경기도 내 많은 반려동물 인구가 즐겨 찾는 명소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개관 이후 줄곧 적자 신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적자는 무려 10억 8천만 원. 앞선 2022년에도 9억 5천만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곳의 적자 이유 역시 부족한 방문객 수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 3만 8천, 재작년에는 4만 8천, 좀 수익을 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적자가 났던 거고. 오산시가 지역의 대표적 명소를 만들겠다며 도합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잇따라 조성한 두 곳의 관광시설. 찾는 이가 적어 적자만 내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방문객이 너무 적어 적자가 나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 건립하기 전부터 방문객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제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 방문객을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통해 과연 올해는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가 미니어처 빌리지 조성에 앞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시설이 조성돼 개관하면 연간 44만 3천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천에 있던 세계 유명 건축물 테마파크인 아인스월드의 방문객 수를 참고해 계산한 수치인데 7만 명 남짓한 실제 방문객 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에 앞선 계획 수립 시에도 연간 34만 7천 명이 찾아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역시 연평균 채 5만 명이 넘지 않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부터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요 예측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 적자 사는 사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매우 적은 이유는 뭘까? 오산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적자가 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해봤다며 두 시설 모두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인지도가 낮고 즐길 만한 콘텐츠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찾아와야 되는 뭐 당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제 뭐 좀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좀 알려졌다면은 또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 오산시에서는 최근 이권재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가 열려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최초 방문은 물론 재방문까지도 이끌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시설을 추가한다든가 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한다든가 이제 홍보도 뭐 SNS 활동도 거의 안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책 마련은 운영 첫 해 적자가 났을 때부터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산시가 개선에 나선 가운데 과연 두 시설의 올해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GTX AC 노선 연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연장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들이 들여야 하는 사업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만 해도 마련해야 할 사업비가 3천억이 넘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 노선 연장. A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20.9km, C 노선은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을 거쳐 충남 천안, 아산까지 59.9km가 연장됩니다. 이들 노선이 연장되면 평택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 중심 및 수도권 주요 거점 통행시간 단축, 둘째, 도로교통정체 완화 및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요건 마련, 셋째, 연계 수송수단 효율성 강화, 넷째, 역세권 개발 가속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들이 사업비 부담에 합의할 경우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평택시는 2030년 개통 예정인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서둘러 GTX 개통 시점인 2028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막대한 사업비. 평택시가 부담하게 될 사업비만 GTX A 노선의 경우 약 2,700억, C 노선은 1,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GTX A는 SR 차량기지 구축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외 부족 사업비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LH와 협의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GTX-C의 경우 연장 구간의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자체들이 제출한 GTX-AC 타당성 용역을 국가철도공단이 검증하면 하반기에 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산시인데요. 세교 3지구 택지 지정으로 도시개발과 교통망 구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권재 오산시장 모시고 도시발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세교 3지구 신규 택지 후보지 이야기부터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여러 후보지 중에서 아무래도 이 세교 3지구가 가장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세교 3지구 이게 개발 컨셉트는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가 지구가 함께하는 그런 자족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세교 1, 2, 3지구 통합을 생활권으로 엮어서 도시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산 세교 3지구 공공택지지구는 소동 일대 131만 평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3만 1천여 가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인구 증가는
한 7만여 명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교 3지구 개발 콘서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자족 도시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 오산의 강점을 살리려고 합니다. 용인, 남사, 평택, 그다음에 수원까지 아우르는 이천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오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잘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세교 3지구를 또 세교 1, 2지구와 통합 생활권으로 엮어서 기존에 부족했던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는 다양한 SOC 사업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자족 도시에 걸맞는 자족 시설, 교통, 여가, 체육 및 문화 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 후에 이 인구 50만 경제 자족 도시 도약을 공표하고 여러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힘을 많이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GTX-C 노선이라든지 수원발 KTX 정차와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어떤 또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산에는 이제 서부 우회도로 오산 구간이 전면 교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토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서부 우회도로 오산 구간은 수원과 평택 방향 차량들이 서부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교통량이 이제 분산이 됐고요. 그동안 일본 국도를 이용하던 수원과 평택 방향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서부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교통량이 분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산업단지, 두곡공단 산업단지, 소동 및 두곡동 일대 산업단지의 근로자 1만여 명이 출퇴근이 아주 용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 앞에 동부대로 지하 차도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전면 교통합으로써 우리가 시민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서 평택 고덕을 잇는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은 그 구간인데요. 잘 해결이 돼서 8년 가까이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상습 정체를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오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산 시가지를 통과하는 동탄 평택 간 차량이 지하차도로 빠져나가면서 오산시청 및 IC 부근의 교통이 아주 정체 현상이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직주 근접 자족 도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아주 중요할 텐데,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GTX-C 노선에 대한 말씀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또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GTX-C 노선 연장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토부와 교통부를 방문했고요. 또 수원발 KTX 오산 정차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는 우선 GTX-C 노선은 정부가 오산을 거쳐 천안 아산까지 가는 그 GTX-C 노선 연장 계획안을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이틀 전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식이 국토부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 협력하는 협약식도 개최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GTX-C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또한 수원발 KTX 경우 오산역 정차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이제 실시했고요.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울러서 지난해 말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 동안 서명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 운동에 우리 시민들께서 한 3만 명 정도 서명을 운동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서명 운동한 거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가지고 이제 철도 공사를 네. 방문해서 설득해서 KTX 오산역 정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성장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족 기능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이나 여러 인프라 조성이 좀 필요할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산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화성,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K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오산이 있습니다. 또 네. 그뿐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LG 등 글로벌 기업과의 높은 접근성이 또 그런 강점이 또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후보지 용인 남사와도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또 수도권 2순환도로 서부 우회도로 등 교통에 있어서 사통팔달이 형성되어 있고요. 교통망으로 물류 및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오산시가 어떻게 좀 발전할 것인지 좀 중점적으로 어떤 걸 주력해서 오산시를 좀 발전시키겠다 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산시의 올해의 목표는 교통과 도시 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국지간 사업들이 가시화되는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산시의 동서를 잇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사업에 첫 사업을 이제 뜰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오산 IC에서 세교 2지구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세교 2, 3지구 교통 수요를 담당할 주요 간선도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1년 넘게 중단됐던 우남뜰 AI 시티 개발 사업도 올해 재개해서 상반기 내 개발 승인이 이제 추진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남뜰 AI 시티 개발 사업은 오산시청 동축의 이론 면적의 약 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주거, 상업, 문화, AI, 첨단 산업 등 각종 시설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개발 첫 단계로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네. 이후 상부에 대형 복합시설, 청년 문화의 거리 및 광장, 또 스포츠 아레나 등을 조성해서 인근 도시에서도 오산으로 놀러 와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AI, IT를 등을 중심으로 한 R&D 파크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산에는 오산도시시설공단의 도시공사 전환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오산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 사업에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군요. 마지막으로요, 간략하게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민선 8기 시작된 지가 이제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인구 50만 경제 자족 도시 기반을 마련하려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교 3지구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 여기에 우남뜰 AI CT 개발 사업이 재개된 만큼 오산시 전역과 연계해 동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계획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산 시민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도 경제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오산시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 기후 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군포, 과천 등에 대해선 사업비를 해당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의 교통 할인 제도인 기후 동행카드 사업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지사와 서울, 인천시장이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경기 지역 시군의 서울 사업 참여를 종용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서울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의 발표 내용과는 다르게 경기도뿐 아니라 도내 여러 시군에 기후 동행카드 사업에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천과 군포 등 서울시 교통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군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관련 비용은 해당 시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일반적인 참여를 전제로 했을 때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해당 시군의 자율적 판단을 한 것은 해당 시비를 100% 부담을 하면서 시민에게 지원 정책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경기 지역 교통 할인 카드인 더 경기 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참여 시군에 사업비 3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광역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상 더 경기 패스가 대부분의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며 사업에 자신감을 비췄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에서 학생 돌봄까지 맡아주는 늘봄 학교가 신학기부터 시작됩니다.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과 방과 후 교실 등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우선 도내 975개 교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우선 상반기부터 975개 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초교의 73% 수준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전체 학교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의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후 매일 2시간 동안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적응과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1학년에 맞춰진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도 진행됩니다. 코딩 등 디지털 학력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초등 보육 전담사가 담당하는 기존 오후 돌봄은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늘봄학교 명칭으로 운영되지만 돌봄과 방과 후 교실은 급식과 간식비 등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마다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은 학교가 권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됩니다. 이 중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 운영하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 마을 돌봄 공동체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도 늘봄 학교에 해당됩니다. 돌봄과 방과 후 교실 수요가 많은 학교는 인근 단체들과 협업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학원가를 전전했던 학생들. 저출생 대책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늘봄 학교는 다음 달 새학기부터 운영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